안녕하세요. 48레벨 여빈.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자, 그럼 아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베의 얼굴을 보고 한번 대략적으로 아시는 데까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KT 현서님 감사합니다. 본인은 그래도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건가요? 이마가 이렇게 좁다는 거는? 부모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예. 바쁜데 자녀 돌볼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인연이 조금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이마가 좁은 데다 머리가 빡빡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대화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마가 좁게 되면은 결혼 생활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한테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사람 말이 안 통할걸요? 이분이 이마가 사실은 위로도 좁지만 옆으로도 굉장히 좁거든요. 좁아요. 저 코가 빵빵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못 쳤던 거죠. 귀가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생겼지만 듣지 않습니다. 왜? 콧구멍이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면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베의 좋은 점은 깊이 파인 법령에 있습니다. 네. 저 법령이 대박입니다. 법령이 저렇게 되면 절대 양보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사람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장성경 선생님은 인디언 주름 명예욕이 장난 아니다. 이선화무님 이마가 너무 좁다. 박혜숙 선생님 입을 꽉 다물고 있네요. 볼에 욕심이 가득해 보인다. 이마에 주름이 좋아 보인다. 이게 이마에 주름이 있긴 한데 산자 주름이에요. 네. 아, 산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산문 비슷한데 위에는 꺾여 있어요. 네. 이마가 좁고 낮고 평평하다. 자, 이마가 이렇게 낮고 좁고 평평한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 코는 쭉 뻗어서 괜찮지만 콧구멍이 보이지 않아서 내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보수적인데 불구하고 콧방울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과 방어에 약하다. 어떤 부분에서 코가 쭉 내려와서 입을 다물었다면 융통성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갈 수가 있는 경향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융통성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바로 그 눈썹에 있는데요. 눈썹의 두께가 매우 두껍습니다. 특히 저 사람은 법령 위에 보면 또 줄이 옆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디언 주름이라 그러죠. 명예욕이 굉장히 많다. 자존감 대단하다. 오리온 선생님이 이분이 지금 눈썹과 눈썹 사이가 사실은 좁아 보이거든요. 이게 좁습니다. 예, 좁은 편이죠. 왜 좁냐면 폭 자체가 좁아요. 예, 얼굴 자체 면적이 적습니다. 면적이 폭이 좁다 보니까 좁게 보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눈은 좀 깁니다. 이분이 그래도 총리를 3번이나 했습니다. 3번 연임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총 9년 차입니다. 그간의 운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베 수상에 패착이 드러나는데요. 예. 이것이 언제부터 드러나냐면 올해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올해부터 이 패착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물론 이번 달도 힘들어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6월 달부터는 이 사람한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항이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저 사람 자체가 운이 안 좋다 보니까 저 아베의 사주 자체가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누구 말 듣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너무 아집이 강한 사람이라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지지율 하락 30% 정도.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저분 아마 하락할, 하야라고 난리 날 겁니다. 지금 운은 겨우 지금 받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받치고 있는데 다음 달 5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부터 이분이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예. 사실은 저 얼굴은 심보가 못되게 생겼어요. 심술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저희가 불만이 많은 사람하고 그 윤 씨의 불만 많은 거랑 이분의 그 심보가 나쁜 거는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저 사람은 고집쟁이죠. 아, 고집이 엄청나죠. 아, 저기는 결정장이죠. 결정장입니다. 고집이보다는 예. 저 사람은 기준을 잡으면 무조건 나아가는 사람이고 윤은 기준을 못 잡고 그냥 휘청휘청합니다. 그냥 사람이 있어야 돼 옆에. 코가 짧은 여성의 특징은 순간순간 바뀝니다. 순간순간 기분도 바뀝니다. 특히 아베의 사주를 보면 배우자의 덕이 정말 없거든요. 배우자가 패입니다. 패. 코가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코가 짧기 때문에 바꿉니다. 순간순간 바꿉니다. 마음의 변동과 변덕이 많습니다. 코가 짧은 여성의 특징이 상대를 잘 맞추면서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코가 긴 여성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뭡니까? 어지간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코 짧은 여성은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가 아마 통제가 안 될 거예요. 저 부위는. 코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시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남성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자기의 고집도 정확하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식신이 좋으면 내가 남들한테 베푸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요. 식신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가서 그 사람 얻고 119 불러서 피 닦아주고 사고 난 거 수습해주고 119 태워서 보내는 게 바로 식신이 좋을 때의 문제예요. 그럼 식신이 나쁠 때의 문제는 119만 오기 전에 그 뒤져서 지갑 가져가는 사람이 식신이 나쁠 때 이래요. 인성이 병이라는 것은 그만큼 생각 자체가 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분이 예전에 이야기할 때 보면 단어 조합을 잘 못하고 말을 더듬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적 요소입니다. 그럼 황교안 씨가 인성이 좋습니까? 안 좋다 보니까 말을 자꾸 실수연발하고 더듬거리고 꼭 읽어야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안철수는 어떻습니까? 인성이 병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할 때 꼭 읽고 더듬거리고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인성이 안 좋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저분도 뭐 설명할 때는 말이 팍팍 막히진 않는데 더듬거리면서 겨우 이어갑니다.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인성이 나쁠 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사랑 해미 미아님 감사합니다. 김건희 씨가 보기보다는 통이 큽니다. 저분이 통이 커요. 운이 조금 덜 가긴 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부터 좀 운이 꺾였다고 봐야 됩니다. 이 김건희 씨는 언제 문제가 발생하면 7월달, 10월달 이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년 1월달이면 이분이 그냥 문제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이 넘어가면 이분 운이 완전히 가거든요. 그럼 운도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내년이 되면 윤모 씨도 운이 나빠지고 이분도 운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이면 밝혀질 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내년에 운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이면 아마 두 사람의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김건희 씨의 사주를 보면 좋기는 하지만 결국은 인성으로 대한 문제가 발생, 즉 문서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조금 더 참자고요. 우리의 심장은 거의 19세에 그냥 이렇게 다 큽니다. 그럼 우리가 19세면 19세의 몸에 맞게 심장 자체가 딱 알맞게 커져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살이 쪄버리면 이 심장이 펌프질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끝까지 아니면 머리 끝까지 아니면 귀 끝까지 이게 심장을 펌프질해야 되는데 이 펌프질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귀 끝이 이렇게 되게 탄탄해야 됩니다. 그럼 귀 끝이 탄탄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심장이 튼튼하게 잘 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가 얇거나 그냥 희미할 때는 어떻습니까? 비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심장도 나쁜 것입니다. 신장도 나쁘고 심장도 나쁜 것입니다.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살이 너무 쪘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너무 쪘기 때문에 심장의 과로, 심장에 좀 힘듦 이런 것도 있을 거라 보이기도 합니다만 올해 수기가 지지에 들어왔을 때 화기가 맞으면 심장마비가 걸립니다. 바로 쓰러집니다. 귀 쪽 색이 안 좋죠. 아, 귀가 울긋불긋한데. 예를 들어서 귀 끝까지 빨기려면 전체적으로 빨개야 됩니다. 그런데 저거는 뭐냐면 이제 심장에 순환이 안 될 때 귀 색깔이 저렇게 허옇게 나오는 거예요. 귀가 저리 하얗다는 것은 다른 건 혈색이 붉은데 불구하고 저쪽이 하얗다는 것은 아까 귓볼 자체가 하얗다는 것은 심장에서 펌프질이 안 된다는 뜻 맞네요.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맞아요. 저 얼굴 전체를 보면 현재는 붉게 들었다는 것은 심장계통이 약하다는 것과 턱 밑이 살이 빠졌죠. 턱 밑이 늘어졌잖아요. 예, 늘어졌어요. 저 턱 밑이 많이 늘어질수록 뭐냐면 턱에 펌프질이 작으면 피가 잘 돌게 되면 딱 붓게 됩니다. 밑에가. 아, 그렇군요. 붓게 되는데 밑에가 늘어지거든요. 저는 그럼 이게 비만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턱 밑에 살이 이중으로 축 처졌을 때는 성인병을 조심하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턱 밑이 처졌을 때는 그건 왜 그러냐면 심장 기능이 약할 때 살이 무리하게 쪘을 때 턱 밑이 가라앉게 됩니다. 왜? 피가 다 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은 많이 쪘는데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밑에 살이 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럴 때는 턱 밑이 저렇게 젊었을 때 내려왔을 때는 성인병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저 김여정의 광고를 보세요. 사실은 한 수 위거든요.
저게 광골 자체가 위로 치솟아 올랐어요. 예. 굉장히 자존감 장난이 아니에요. 저 사람. 똑똑해요. 이마 보세요. 김여정이가 관을 쓰는 사람이에요. 관.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허점이 없습니다. 예, 보통 광성이 아니에요. 이마 넓은 거 보세요. 예, 저 보통 얘기 아니에요. 저 똑똑합니다. 김여정이가 잡으면 이분이 어쨌든 일반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마가 이렇게 넓으면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안주하기보다는 바깥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럼요. 저 사람 무조건 밖에서 일해야 되고 무조건 밖에서. 저렇게 생긴 이마의 네, 특징이 남자를 바로 칩니다. 네. 시시한 것들은 바로 잘라내요. 저기 콧방울도 서 있잖아요. 탁탁 빵빵하고 서 있고. 광골 보세요. 저래 광골이 튼튼한 사람의 특징이 잘못된 꼬라지를 못 봐요. 남편 조금 실수한 것도 못 보고 그냥 바로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마가 굉장히 높잖아요. 보수적 성향을 갖다 철저히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건 완전 잘라버려요. 한 번에. 저분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살이 여기서 조금만 붙었으면은 좀 강성으로 안 보일 텐데 살이 없다 살이 보니까. 빠진 만큼 강성이에요. 예. 살이 찐 만큼 부드러운 거예요. 살은 음기니까. 코가 낮다 보니까 눈웃음 치면서 이야기했죠. 코까지 높으면 어떻습니까? 곤란해요. 좀 뭐 귀는 약간 칼기입니다. 어쨌든 저 사람은 교육을 받았는지 눈썹도 예쁘게 그렸어요. 길게 넓게 그렸습니다. 저 이마가 또 되게 튼튼한 이마입니다. 이마도 좋고 하관도 튼튼합니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할 때 두 가지로 대화합니다. 물론 입이 있으니까 이제 말로 대화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 또- 뭘로 대화합니까? 자, 대화할 때 수단이 있죠. 또 다른 예. 수단. 입은 물론 이야기해야 대화의 수단이니까 이야기하겠지만 입 외에 뭐로 상대와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요, 입으로 대화하고 눈으로 대화합니다. 눈이에요, 눈. 두 가지로 대화합니다. 눈으로 이렇게 맞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작은 사람일수록 눈으로 대화합니다. 입과 눈빛으로 대화합니다, 상대와. 물론 표정도 들어가겠지만요. 주로 입과 눈으로 대화합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눈으로 대화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김여정한테 정권 이양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제가 봐도 이 사람 보통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님이 이렇게 외교 활동하는 데는 누가 더 도움이 될까요? 이 성향으로 봤을 때 김여정이도 꼿꼿한가요? 김정은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온 사주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문 대통령이 말하기 쉬운 사람은 김여정일까, 김정은일까 했을 때는 사주상 정확하게 딱 보면 김정은이가 사주상 매우 편안한 사람이에요. 김여정은요, 힘든 상대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쁜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의 실제 더 강성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저 글씨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세요. 알 수 있는 데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글씨 딱 보니까 알겠는데 저는요. 저 글씨의 특징이 뭐죠? 글씨 좋았어요. 특이했어요. 왜 특이할까요? 기울어졌어요. 그렇죠? 글씨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정확하죠? 꼿꼿한, 곧은, 힘이 있는 필체. 오, 맞습니다. 또요? 예. 김정인 아들이면 기계가 있어요. 절제, 완벽주의자, 권위적인 글씨체. 네. 나행복 선생님, 김달봉 선생님 대단하다 글씨체. 태우 정 선생님 강성, 상승욕구, 예, 맞습니다. 규칙적, 강력, 꼿꼿함. 우리가 글을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요. 글씨체가 위로 치솟아 오른 것은 그만큼 기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남자예요. 글자가 위로 착착 올라간다는 것은요. 이 여성이 얼마나 기가 강한지 하늘로 치어 올라갑니다. 기가 엄청 강한 글자예요. 그리고 보통 글씨를 쓸 때 우리가 쓸 때 글자체가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가 강한 사람이라 보여야 됩니다. 더 할 때 디귿자가 위로 착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가까워 할 때도 외가 쫙 올라갑니다. 서자도 위로 쭉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이런 건 기가 강한 글씨체다. 기계가 있다. 아까 어떤 말씀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글씨체는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매우 강한 글씨체 하나입니다. 이분 걸음걸이도 약간 좀 또박또박 딱딱 같죠?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런 거리를 보면 내가 예전부터 저기 관을 쓰나 했더니 역시 정관을 쓰네요. 문춘홍 선생님 맞습니다. 완벽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글씨는 뭐냐면요. 질서의 파괴입니다. 질서의 파괴. 보통 보면
북한 권력자들은 정확하게 칸을 맞춰서 쓰는데 저는 옆으로 막 썼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뭔지 모르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질서의 파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의견을 이야기한다든가 상대를 당황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글씨를 저렇게 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보통 보면 똑바로 했는데 이 사람 똑바르게 안 쓰잖아요. 막 쓰잖아요.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네.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위로 쭉쭉 올라가잖아요. 물론 기도 강하지만은 저 글씨 자체는 그냥 정확하게 쓴 것이 아니라 지 쓰고 싶은 대로 막 쓴 거예요. 아니요, 정혜연 선생님. 이분 본인 자체가 질서의 파괴라고요. 본인 자체가. 본인이 법이잖아요. 그리고 질서의 파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담판을 지을 때 유리한 면도 있지만 불리한 면도 같이 드러납니다. 원래 그 사주는 그 사람의 DNA인데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꼭 저런 건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요, 바람 선생님. 네. 글씨를 보면 성향이 나오죠. 성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글씨를 봐도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뭐 또 합의할 때는 편한 거예요. 물론 저쪽에서 뭐 갑자기 했다가 털어내기도 하겠지만은 편해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받침 자체가 동글동글합니다. 그건 뭐죠? 둥글둥글하게 간다는 뜻 아니에요. 네. 글자 자체가 어떻습니까? 약간 기가 보이지만은 아래 자음들 보면 어떻습니까? 모음이나 자음을 보면 부드럽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글씨는 부드러운 글씨예요. 나뉘어진 대한민국을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저 글씨는 그린 거예요.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화가 그린 거예요. 화가 그린 거예요. 저 연습해서 쓴 것 같은데. 낭만주의자예요. 글씨가 마음대로 썼잖아요. 그렇죠. 저 글 자체가 되게 유연성이 많은 글씨예요. 철수는 글씨 연습을 했네요. 이낙연 씨는 첫 글자가 너무 큽니다. 너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뒤에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첫 글자가 너무 크길래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잘 썼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